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일 추석 연휴 세 번째 날 연휴인데 오늘 도형의 이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 꼭 수업 잘 듣기를 바래요. 자, 일단 도형의 이동 중에서 일단 개념적 설명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도형을 뭐하지 이동시킬 때 이동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고 대칭 이동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도형, 즉 그 대상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x, y라는 점을 이동시킬 수 있고, 또는 fx, y는 0이라고 할까요? 뭐를 이동? 도형 또는 뭐지? 그래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평행 이동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인데, 일단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면 얘는 충격이 어떻게 되지? 그대로. 그래프의 대칭 이동은 충격을 반대로.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반대로의 개념은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내가 셀카 보면 들었을 때 나의 만약에 왼쪽이 안 보이면은 시선을, 우리가 팔을 어디로 돌려야 돼?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보이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셀카 찍으시라고 하면 거의 10초 팔고 왼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런 원리예요. 중심을 맞춰주는 거야. 그다음 대칭 이동은 여기와 여기 충격 주는 방식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만 대칭 이동의 종류가 좀 다양해, 안 다양해? 다양하다.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 평행 이동만 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동? 자, 평행 이동.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은 x, y라는 점을 이동시킬 수 있고, 또는 f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을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 충격을 어떻게 준다?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점만 찾아서 충격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도형이 있어요. 자, 이 도형은 일단 시험에 나오는 종류의 도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이에요. 즉 몇 차 함수? 1차 함수. 두 번째는 무슨 선? 포물선입니다.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세 번째가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형태로 썼다는 건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도형을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즉 도형이 이렇게 무슨 충격? 반대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직선은 이 방식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에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안 보여? 괜찮아?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식에다 그냥 그대로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지? y 대신에 y 플러스 2 충격 반대.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지? 2 그대로 쓰시고 괄호하고 x-1 그리고 플러스 3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충격 그대로. 그때 중요한 관점은 그래프, 즉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뭐다?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뭐가 변동이 없다고? 기울기는 변동이 없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 어떤 포물선이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어떤 포물선이 있다고 합시다. 4를 쓸게. 미안합니다. 얼마? 4가 있다고 할게. 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식에다가 원래 그대로 y 더하기 2, x 위치에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점이지? 꼭지점이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점? 꼭지점. 자,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썼지?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지. 그럼 어떻게 돼?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돼. 즉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1이지. 그래서 2,1을 뭐 해주는 거야? 평행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 점을.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음수 1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쓰면 어떻게 돼? y는 자 최고창의 개수는 전혀 변함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즉 최고창의 개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자 세 번째가 원방이야. 세 번째가 무슨 방이지? 원방. 원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만약에 3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 그래서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원이 평행이동되면 뭐만 평행이동돼? 지금 자 선생님 세팅하는 거 봐. 문제 풀 때 가르쳐주겠지만 2,-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지? 루트 3이지. 그럼 평행이동 시켜도 뭐만 바뀌어? 원의 중심만 밖에 안 바뀌어. 중심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자 중심이 어떻게 바뀌죠? 똑같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3,-3으로 밖에 안 바뀌어. 그리고 원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동? 평행 이동입니다. 자 그럼 평행 이동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형의 이동 186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개념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1267번 문제입니다. 자, 1267번에 보면 x, y라는 점이 어떻게 평행이동하죠? 그러니까 평행이동할 때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구조, 그러니까 P면 Q이다처럼 이런 구조를 써서 문제 풀면 틀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어떻게 돼? x-4, y 플러스 5가 되겠지. 자 이거 무슨 뜻이지?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충격이 그대로야 반대로야? 그대로 주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어떻게 돼? x축 방향으로 4만큼 아니 4만큼이란다.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주는 평행이동이다라는 뜻 아닌가?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누가 해석만 잘해. 3,a라는 점이 어떤 직선 위의 점으로 옮겨져 안 옮겨져? 자 문장이 중요해.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이 문장이 뭐야?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래서 어떤 평행이동이냐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음수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옮겨지는 뭐에 의해서?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해돼? 그러니 무슨 말이야? 여기가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음수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얘가 어디로 옮겨져 안 옮겨져? 어떻게 옮겨지지? 그러면 3 빼기 4, a 플러스 5 즉 마이너스 1, a 플러스 5로 점이 옮겨져 안 옮겨져? 옮겨줘요. 맞아? 근데 이 옮겨진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지? 자, 이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죠? 온더 y는 얼마지? 3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 위에 있지? 맞아요? 따라서 이 점을 여기다가 뭐 하면 되지?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5는 x 대신에 음수 1이니까 마3 더하기 10은 7.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라고 찾아내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지우 이해돼? 지우 이해돼? 네.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야. 지우 괜찮아? 자, 지난번에 평행이동과 헷갈린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 답은 맞고요. 동의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7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70번. 자, 유형당 하나씩만 풀어보는 겁니다. 자, 1270번. 자, 1270번 문제 보면 자, 3,1을 어디로? 마이너스 2,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지. 1270번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과정을 여러분이 나타내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자, 그 평행이동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누구를?
3,1을 어디로 옮기는 거야? 마이너스 2,4라는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지. 그 평행이동의 내용이 뭐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야?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해됐어요? 네. 이게 평행이동의 내용 아니야. 그 내용에 의해서 누구를 옮겨? 2,5를 옮겨 안 옮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2,5를 어떤 충격? x축 방향으로 음수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만 주는 거 아니야? 네. 따라서 어떻게 돼? 2 빼기 5는 얼마지? 음수 3. 5 더하기 3은 얼마지?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해됐어요? 네. 도형의 이동 쪽에서는 절대로 한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75번 평행이동 문제만 살펴볼게요. 1275번. 자,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도형. 자, 선생님 얘기했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즉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도형은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직선. 직선은 지금 그대로 써야 돼. 두 번째 뭐지? 포물선. 포물선은 뭘로 판단한다? 꼭지점 갖고만 판단하세요. 그 실수 안 합니다. 세 번째 뭐지? 원은 중심으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1275번 직선 누구지? 자, 1275번. 자, 직선 kx 마이너스 y 더하기 k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직선이 어떤 평행이동이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 직선의 모양이 2x 빼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쌤이 얘기했잖아. 직선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충격 그대로 대입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충격이 그대로야 반대로야? 반대로요. 그럼 어떻게 돼? k 괄호 x-m 빼기 괄호 y-3 더하기 k-1 이퀄 0이 되겠지. 이거 전개한 식이 얘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k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y지. 네. 이해돼? 자, 선생님 얘기했잖아. 자, 어떤 직선을 무슨 이동시키면 평행 그럼 뭐는 안 바뀌어? 기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는 안 바뀐다고? 기울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포물선일 때는 뭐지? 그래프의 최고차의 계수인 A가 변동이 없지. 원을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변동이 없지. 그러면 일반항에서 이 기울기가 변동 없다는 뜻은 여기와 여기, 즉 X항과 Y항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K는 2라는 걸 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K가 얼마? 2라는 걸 풀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KX-Y 상수항 마이너스 KM 여기서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이 식에서 첫 번째 K 값은 얼마다? 2다 라는 게 판단되죠. 자, K 대신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 마이너스 2M 더하기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 5지. 5 빼기 1은 더하기 얼마지? 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렇게 판단되죠. 따라서 K와 M의 값을 더하니까 얼마다? 4다. 오케이? 자,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00 몇 번? 79번.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 중에서 곡선. 자, 곡선 중에서 원이랑 뭐밖에 없지? 포물선밖에 없겠죠. 자, 1279번 보면 어떤 원이 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4y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플러스 4는 0 이라는 원이 자 평행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평행을 하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x제곱 더하기 얘랑 뭐 한다? 일치한다. 이해됐어요? 교과서상에서 정말 많이 보는 문제 형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때? 상당히 길어져 안 길어져? 전개하기 까다롭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뭐만 가지고 판단해? 원의 중심. 이해됐어요? 그리고 뭐지?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즉 중심은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그 충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되고 반지름은 반영이 안 된다. 이해됐어요? 도형 이동 안 어려워. 자, 여러분도 추석 때 아마 충분히 쉬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해? 중심 어떻게 찾아? x항의 개수의 뭐지? 절반. 원방 들어간 합의 정시 촬영 절반에 어떻게 돼? 부호? 반대. 그럼 어떻게 되지? 5콤마가 되겠지? 얘는 절반하면 얼마지? 2지. 2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되지. 자, 반지름 구하는 식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a 제곱 얼마야? 100. 얘 제곱하면 16 16 마이너스 4시니까 빼기 16. 그럼 어떻게 되지? 16, 16 사랑지고 루트 100은 10이지? 네. 따라서 얼마지? 반지름의 길이는 5 5다. 그럼 봐봐. 얘가 평행이동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 중심이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잖아. 중심도 점이니까 5 플러스 a 콤마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이 얼마가 나오지? 5가 나와 안 나와? 자, 따라서 얘는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어떻게 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무슨 c야? 루트 c 아니야? c가 아니야. 여기서 주의해야 돼. 반지름 뭐라고? 루트 c 여기 r제곱짜리 아니야. 따라서 5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음수 5다. b는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루트 c랑 5가 같아야 되니까 c의 값은 얼마다? 25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세 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더하면 20, 20에다 2를 더하니까 세 수의 합은 얼마입니다? 22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질문? 됐어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의 활용하기 전에 1280번 포물선 또 한 번만 배워보겠습니다. 뭐죠? 포물선 1280번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원을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 할때 쌤 강조하지만 무조건 뭐다? 중심만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고? 중심식 전체 쓰면은 뭐 그게 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 식이 너무 길어져.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80번 보면 포물선 어떤 포물선이지? y는 자 1280번 포물선이라는 건 결국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 자, 그럼 y는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다. 뭐 식 그대로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뭐 여기까지 할만하긴 하지만 포물선 점만 찾을게요. x축 방향으로 음수 3, y축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5지. 자, 그럼 항 3개 묶어서 꼭지점 찾으면 x 더하기 2의 전체제곱 빼기 9 아니야?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9지. 얘가 평행이동의 이 충격이 그대로 점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충격이 어떻게 돼? 점은 그대로.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8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지겠지. 왜냐면 식으로 써도 어차피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 문제에서 봐봐. 어떻게 돼 있어? 그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무슨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해돼? 네. 식으로 그대로 묻는 문제 잘 안 나올 거라고. 따라서 A는 음수 5, B는 얼마지? 음수 8. 따라서 A 빼기 B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3이라는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리고 여기서 굳이 식을 써준다면 어떻게 돼? Y는 얘가 꼭지점일 때 식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8이 될까 안 될까? 이해돼? 꼭지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2차함수식 이렇게 되고 자 뭐는 바뀌지 않는다? 1차함수에서 기울기처럼 최고창의 개수는 절대로 뭐가 없다? 변동이 없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의 활용 1284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거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원과 접하는 거 또는 평행 이동하였을 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1284번 문제를 볼게요. 자, 1284번 보면 뭐지?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죠? 20이라는 원을 어느 축 방향으로? x축은 없습니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자, 그럼 그 원은 지금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3,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지? 루트 20인 원 아니야?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3 플러스 a가 아니죠. y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3, 얼마지? a 반지름을 루트 20인 원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식 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이 누구랑 접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 이퀄 0이랑 접하지. 그럼 상황이 어떤 거야? 자, 중심의 좌표가 3,a인 원에 어떤 직선이 접하지? 그러니까 원방과 겹쳐서 정말 문제 많이 나와. 어떤 직선이지?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은 0이랑 접해 안 접해? 자,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하다는 거 무슨 개념으로 풀어? T D는 뭐지? R이라는 개념으로 풀지. 자, D는 어떻게 돼? 점과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루트 x항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항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집어넣으면 3, 4, 12 a 집어넣으면 더하기 무슨 a? 2a 그 다음 얼마지? 음수 7 한 결과가 반지름의 값인 루트 20이랑 같다 안 같다? 같아요. 이해됐어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얘가 루트 20 아니야? 그럼 그대로 곱하니까 얼마지? 우변은 20 안에는 2a 더하기 얼마지? 절대값 5가 되겠지? 따라서 식은 어떻게 된다? 2a 더하기 5가 얼마가 될 때라? 20이 될 때랑 2a 더하기 5가 얼마가 될 때? 음수 20이 될 때로 나누지 안 나눠져?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2a는 15 a 값은 얼마다? 네, 15가 되거나 여기서는 2a가 음수 25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거나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문제에서 아이고 켜줄게. 감기에 걸릴까봐 온도가 덥구나.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값이지? 양수 a의 값이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10 2분의 15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저녁은 먹었니 다들? 저녁 먹었나? 어? 아, 6시 시간인데 저녁 안 먹으면 어떡해? 원래 안 먹어. 그럼 언제 먹어 저녁? 저녁이요? 동은? 조금 먹었어요. 너는 지금? 지금 점심은 늦게 먹었어요. 아, 다들 다이어트 중이구나. 자, 문제 볼게요.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인데,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개념이 무슨 이동? 대칭 이동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역시 점 아니면 도형이 두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점을 대칭 이동시킬 수도 있고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평행 이동일 때는 점에다가 충격 주는 방식과 도형에다가 충격 주는 방식이 달랐지. 그치? 근데 어때? 평행 이동일 때는 달랐지만 대칭 이동일 때는 어때? 충격 주는 방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네 가지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두 번째, Y축. 세 번째 원점 대칭,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지? Y는 X. X. 요거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일반적인 건. 자, 그래서 X축 대칭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으면 그냥 점으로만 판단할게요. 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죠?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죠. 왜? 좌표 평면상에 여기 있는 점이 X 대칭은 1로 가니까 X의 값은 변함이 없는데 Y의 값만 절대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리야. y축 대칭은 어떻게 돼? x, y라는 점에서 뭐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죠? x, y라는 점이 있는데 x, y의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은 어떻게 돼? x, y에서 x와 y의 위치가 바뀌지. 자,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상인데 선생님이 이전에 대칭 이동 가르쳐 줄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대칭 이동은 사실은 크게 점 대칭과 무슨 대칭? 선 대칭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점이 일반적인 케이스랑 특수 케이스가 나누어지고 선 대칭일 때도 일반적인 직선과 특수 케이스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특수부터 먼저 볼게요. 점 중에서 특수한 점이 가장 독특한 점은 무슨 점을 잡은 거야? 원점을 잡은 거야. 원점 대칭을 잡은 거지. 선 대칭 중에서 특수한 선 3개를 잡은 거야. 무슨 선, 무슨 선, 무슨 선? 직선? X축? Y축? Y는 X를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개념, 근데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일반적인 점대칭과 일반적인 선대칭이야. 근데 일반적인 선대칭 개념은 교과서 상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집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아니 교과서 뒷줄편 어딘가 일반적인 선대칭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반적인 점대칭은 다행히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식. 외우세요. 외우라고. 자, 그 공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a, b라는 일반적인 점이야. 좌표상 위에서 0,0 아닌 다른 어떤 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충격이 어떻게 반영되냐? 2a-x, 2b 빼기 y로 반영이 됩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때 이렇게 되는 조건의 원리는 무슨 조건을 쓴 거야? 중점 조건만 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지? 자, 이 점이 뭐예요? a, b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긋게 되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됐을 거 아니야. 그 점이 결론부터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실제로 2에 빼기 x 더하기 x 하면 얼마 돼? 2에만 남지. 중점이니까 걔를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얘하고 얘를 더하면 2b만 남지. 그리고 똑같이 2로 나누니까 뭐만 남아? b만 남지. 자,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중점 조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무슨 조건? 중점 조건. 근데 암기하세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는 안타깝게도 뭐가 없다?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시험제 나오게 되면 뭐 셀에서는 있는데 현재 너희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꼭 얘기해줘 문지요. 시험지 갖고 말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 자, 일반적인 선일 때는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 동어는 이전 학교에서 이거 공부했었잖아. 중점 조건과 무슨 조건? 수직 조건. 근데 대칭 이동 문제가 만약에 교과서를 벗어나서 나오면 뭐 엄청 까다로워. 이상하게 대칭 이동 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학교 교과서에서 안 나와.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호 너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한 학기상에서 전 학교랑 이번 학교랑 시험 보면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동호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 아, 공부는 이래서 어렵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학교 시험이 엄청 가볍게, 그러니까 쉽게 막 엿기를 평소에 200kg 들다가 갑자기 100kg 든 느낌? 이해됐어요? 그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자, 이게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89번. 자, 몇 번? 1289번.
1289번을 보시면 자 어떤 점이죠? 3,2를 자 어느 축대칭? 자 x축대칭.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바뀌어? 뭐의 부호가 반대로? Y축. y의 부호가 반대로. 네. 근데 이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맞아요?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누구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글 잘 읽어야 돼. 아니면 3,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저는 3,2요. 안 보여? 맞았어. 맞았어. 아니야. 공간 능력이 없고. 그렇지. 아 아니야. 그렇지. 살짝 들으면. 자, 얘가 아니라 누구지? 글 잘 읽어야 돼. 얘야 얘. 이해됐어요? 이 3,2를 다시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q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둘의 위치가 할게요.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2,4. 2, 얼마죠? 3이 되겠죠. 그때 선분 뭐의 길이를 구하라, PQ의 길이를 구하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서 뺀 거의 제곱이니까 1. 여기서 뺀 거의 제곱은 5, 25.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루트 26이다.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94번 보면 대칭이동 어렵지 않아. 진짜 다 맞아야 돼. 자, 다음 중 어떤 직선 있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어디 대칭? y축 대칭이동. 자,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 해봐. 자, 얘를 y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반대야? x의 부호가 반대니까 y는 x 더하기 1로 밖에 안 바뀌어. 할게요. 맞아? 그 직선과 뭐래? 문제가 이 녀석과 무슨 직선? 수직이 되는 무슨 방정식? 결론을 얘기할게. 결론. 이 문제의 결론은 무슨 방정식 구하는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지. 일단은 학교 시험에서 원방이든 직방이 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문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분리될 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다만 지금 도형의 이동 푸는데 직방과 원방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잖아? 아, 그러면 틀리는 거야. 도형 이동 때문에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얘랑 뭐래? 얘랑 뭐라고? 수직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의 곱이 음수 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여기 기울기가 1이니까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 1이다. 이런 뜻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누구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다? 이 직선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있어요. 글 잘 읽어라. 지금 무슨 방정식 구하는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는데 얘랑 수직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랑 수직인 게 아니라 내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인데 얘랑 수직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가 누구랑 원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래? 루트 2라는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구하는 공식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빼기 b는 0이 돼야 안 돼? 그러면 루트 어떻게 돼? x항의 개수의 제곱, y항의 개수의 제곱 절대값 0,0 대입하니까 음수 b만 남아 안 남아? 그리고 그 값이 얼마다? 루트 2다. 그지? 따라서 어떻게 돼?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니까 절대값 음수 2는 2가 되지. 네. 따라서 음수 b의 값은 2가 되거나 음수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 경우는 b의 값이 얼마지? 음수 2가 될 거고, 이 경우는 b의 값이 얼마죠? 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무슨 b를 구하세요?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b 대신에 넣어봐 둘 다.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될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빼기 b가 될 수도 있지. 일반형 만들어야 되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거나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있을걸? 몇 번 있지? 1번 있지. 나머지는 없잖아. 만약에 찾으라 했으면 두 개 다 나오든지 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1298번 유형 8번입니다. 자, 1298번은 중심의 좌표가 얼마죠? 자, 1298번. 자, 중심의 좌표가 음수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지? K다. 자,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뭐하지? 대칭 이동하지. 그럼 아까 원방 평행 이동과 똑같아.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대칭 이동 반지름 그 원의 모형은 안 바뀌는 거야, 그렇지? 네. 뭐만 바뀔까? 중심의 좌표가 바뀌잖아. 그럼 얘가 X 대칭은 저기 안 보이지? 네. 위에서 안 보여? 원래 안 보이니? 전혀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이거 신경 쓰이네. 자, 크게 써볼게. X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지? Y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얼마지? 음수 3이고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지? K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근데 이 원에 누가 지나? 음수 3, 음수 3이 지나 안 지나? 그럼 여기서 딱 가장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이것 때문에 뭐지? 원방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무슨 제곱? K제곱. k 제곱이다. 아니 뭐 사실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얼마지? 3, 마이너스 3을 뭐한다?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지? 대입할 수. 자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음수 1의 제곱이니까 1 얘는 0이 될 거니까 k 제곱은 얼마다? 1 따라서 k는 불마 1. 풀마 1이라는 값이 가질 수 있겠지? 네. 근데 문제에서 k 값이 뭐밖에 없어? 2. 1밖에 없지. 왜? 반지. k가 반지름이니까 음수는 없잖아. 근데 또는 이 문제를 잘 봐.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원인데 지금 중심이 얼마니? 음수 2, 음수 3 아니야? 그리고 이 원 위에 몇 콤마 몇이 있는 거야? 이런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까지의 뭐가? 거리가 곧 뭐다? K. k다 하더라도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똑같잖아. 루트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보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302번. 자, 1302번. 자, 어떤 직선을 3x 더하기 4y 더하기 a는 0이라는 직선을 y는 어디? y는 x가 아니고 어디 대칭 이동? 원점에 대칭 이동시켰지. 자, 직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x, y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음수 3x, 음수 4y 더하기 a는 0이 되겠지. 그리고 양변에 음수를 다시 곱해주면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똑같아. 이 직선이 어디에 접한대? 어떤 원에 접해 안 접해? 접하니까 어떻게 돼?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공식 쓸 수 있지만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 뭐지? 공식 사용 없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D는 R 그림으로 나타낼까요?
어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다. 4 콤마 음수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난다라고 가정하면 되겠지. 이 직선이 뭐다? 3x 더하기 4y 빼기 a는 0이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x항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항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몇 콤마 몇이지? 4 콤마 음수를 집어넣어야 되지. 4, 3, 12 음수 1 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지? 음수 a의 절대값 한 결과가 반지름의 값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죠? 루트 25지? 네. 루트 25는 얼마지? 5니까 건너가면 10. 그리고 절대값 12 빼기 4는 얼마지? 8 빼기 a가 되겠지? 네. 따라서 8 마이너스 a가 10이 되거나 8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0이 되거나 따라서 음수 a는 건너가면 2가 되니까 a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2. 여기서는 음수 a 값이 마이너스 18이니까 a 값은 얼마지? 18. 근데 문제에서 몇 번이지? 모든 상수 a 값의 합이니까 둘을 더해야 되겠네. 자, 둘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동의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제 같이 쓰여지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1300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자, 1300 몇 번? 6번. 자, 1306번 케이스 문제를 보면 자, 어떤 원을 자, 근데 이 원이 있는데 중심만 표현할게요. 몇 콤마 몇이지? 4 콤마 음수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지? 4지? 자, 이 원을 어디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하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뭐가 바뀌어? 중심의 x, y 좌표값이 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왜? y는 x는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 이미 배웠지만 뭐야? 역함수 관계 아니야? x, y가 바뀌는 거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음수 1,4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변화가 없죠. 그런 다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뭐지? 겹치지? 그럼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야?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야? 처음 원을 평행이동시킨 거야? 아니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평행이동시킨 거야? 하는 거는요.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라고? 아, 아니네요. 아니잖아. 뭐야?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더니 원이 서로 뭐한다? 겹친다,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글 못 읽으면 틀려. 이렇게 도형이동 틀리면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한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다. 이거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 점은 그대로니까 4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될까 안 될까? 반지름의 길이는 4로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두 원이 일치한다는 건 x 좌표값이 같아야 되니까 4 플러스 a가 음수 1이다. a 값은 얼마다? 음수 5다. 이해됐어요? 네. 글 잘 읽어. 부탁이다. 그 다음에 음수 1 더하기 b가 얼마다? 4라는 뜻이니까 b의 값은 얼마다? 5다. 따라서 a와 b가 서로 곱해지니까 정답은 음수 25가 된다. 이해됐어요? 네. 판단되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1311번은 학교 교과서상에 요 그림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일단 동호 너의 학교 책에서는 안 나와. 근데 이제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이 따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오는 학교 교과서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 그림 상황은 뭐냐? 방정식 fx, y 이퀄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과 같대. 자, 도형이 어떤 도형이지? 1, 3, 1, 2 이렇게 생긴 무슨 삼각형이지? 직사각형 아니야?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지금 얘가
fx, y는 0인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니? 1311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지? 네. 그럼 얘가 바뀌기까지의 뭐야?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 x는 y. 아니 y 플러스 1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아하. 아니 xy 먼저 바꿀까? 갑자기 어떻게 됐지? 오케이 xy부터 먼저 바꿔볼게. 자 그럼 y는 뭐지? x에 대한 무슨 이동시키면? 대칭.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fy, x는 0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어떤 이동이 생기지? y 플러스 1이 되었으니까 무슨 이동이야? 평행 이동의 충격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어쨌든 y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충격을 그대로 주니 반대로 주니? 반대로 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줬다는 얘기랑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여러분 이거 아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정답의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충격을 반대로 할게요. y축 방향을 얼마만큼 줬어? 마이너스 1만큼 먼저 줬지. 네. 그럼 어떻게 돼? f x, y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야. 얘를 다시 어디에 대해서? y는 x가 되면 이거 전체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야. 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x, y만 바뀌는 거지 이 값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역함수 충격이 나와 있으면 그냥 누구 먼저 해줘? 역함수 충격 먼저 해줘. 네. 누구 충격? 역함수.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문제를 실제로 푸는 요령은 자 이 점을 잡아. 얘가 몇 콤마 몇이야? 1,1이 이 충격 가지고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옮겨질 거고 이 점이 옮겨질 거고 이 점이 똑같은 충격에서 옮겨질 거고 이 점 4개가 다 옮겨져 안 옮겨져? 연결돼요. 그림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를 y는 x니까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바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뭐만 봐? 점만 봐. 뭘 보라고? 점이. 이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케이스 1,1이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1,1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어? 그 다음 어떻게 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지? y축 방향 얼마만큼이지?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몇 콤마 몇이 될까? 1,0. 1,0이 될 거 아니야. 몇 콤마 몇? 1,0. 들어와. 그럼 1,0이 찍혀있는 점 찾아봐봐. 몇 번밖에 없냐? 1,0이 실제로 찍혀져 있는 점이 어디밖에 없어? 3번이. 3번밖에 없잖아. 이렇게 찾는 거. 만약 여기 하나 더 해볼까? 3,1이다. 3,1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1,3으로 바뀌지.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충격 그대로 주니까 1,2 아니야? 자 1,2 나와 있는 점 어디 있어? 또 3번밖에 없지. 네. 3번이나 1번밖에 없지. 1,2가 점이 찍히는 점, 이 4개 모서리가 이동할 거 아니야. 걔만 찾으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요렇게 도형의 이동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자, 1314번. 자, 얘는 내가 어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전에 교과서상에서 이거를 다루는 문제집 교과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대칭 이동은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도 1등급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고 자, 1314번 문제 보면 자, 점 어디를? A, 5를 어디에 대해서?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지. 자, 충격 어떻게 준댔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x, y라는 일반적인 점을, 그러니까 어떤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이 점의 몇 배? 2배 빼기 x. 여기에 몇 배?
두 배. 2배 빼기 y 이해됐어요? 그럼 이 충격 그대로 주면 얘 몇 배? a가 2잖아. 두 배. 2배 하니까 얼마야? 4 4 마이너스 a 얘 2배 하면 얼마지? 2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게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3 콤마 b다. 이해됐어요? 네. 암기만 하면 돼. 패턴 외워야 돼. 네.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무슨 조건만 따진다? 무슨 조건? 중점 조건만 따진다. 이해됐어요? 네. 자, 따라서 어떻게 되지? 4 마이너스 a는 음수 3이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이다. a는 얼마다? 7이다. 그 다음 2 마이너스 5는 음수 3이니까 음수 3의 값이 곧 얼마다? b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나와 있는데 얘는 안 하겠습니다. 얘는 안 하고 유형 14번. 자, 얘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나오는 마지막 케이스 문제야. 마지막 케이스 문제인데 무슨 거리 찾는 거지? 최소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거리? 최소거리. 자,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은 몇 콤마 몇이죠? 1,4고 또 한 점은 어디지? 6,2라는 점이 있는데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이렇게 돼 있지 문장 표현에서. 그렇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자,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키라는 거야? y축 대칭 이동시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 이 문장의 해석이 뭐다? x축 대칭 이동 무조건 시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321번의 문제 보면 그림에서 이쪽에서 나타났는데 자, 지금 1,4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자, 이 점이 A 맞습니까? B라는 점은 6, 얼마지? 그래서 AB는 있는 직선이 아니라 Y축 위에 한 점 뭐가 있는 거지? P. X축 위에 한 점 뭐가 있는 거지? Q.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리는 지금 AP 더하기 PQ 더하기 BQ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떤 거리에 무슨 값?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 이제 명제까지 들어간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이때 거리의 최소값은 뭐야? 산수유기가 쓰는 거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뭐 쓰는 거야? 대칭이동 방법 쓰는 거야. 무슨 이동?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굽어진 직선을 펼쳐 안 펼쳐? 펼쳐 안 펼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펼쳐서 뭘 만든다? 직선을 만든다는 개념이야. 뭐라고? 펼쳐서 직선. 어려운 거 아니야. 이해돼? 네. 왜? P와 Q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뭐야? 계속해서 움직이는 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펼쳐서 직선이 되게 만드는 PQ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먼저 누구 대칭 이동시켜? A점을 대칭 이동시켜야 되겠지? 네. AP에서 P가 AP 더하기 PQ 더하기 BQ인데 지금 B점을 생뚱맞게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AP라고 했으니까 A를 어디야? Y축 위에 있는 점 P라는 건 얘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A-가 되겠지? 네. 그럼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B가 6,2지? 그러니까 BQ인데서 Q랑 얘가 걸려 안 걸려? 걸리니까 점 B를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어떻게 되죠? 6, 음수 2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이 둘을 잇는 뭘 만들어? 직선을 만들어서 여기가 실제로 P고 여기가 실제로 뭐가 되면? Q가 되면은 거리가 제일 짧아져 안 짧아져? 짧아져요. 굴곡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따라서 거리의 최소값. 그럼 문제에서 거리의 최소값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뭐지? 거리라는 거야. 산술기가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X항의 차니까 77에 49 더하기 66에 36 둘 더하면 80 얼마지? 5가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푸시고요. 만약에 그럴 때 점 P와 점 Q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두 점을 지나는 뭐지? 직방을 구해 안 구해? 구할 수 있잖아. 그때 무슨 절편? Y 절편과 그때 무슨 절편? X 절편이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도형의 이동반은 C는 안 할게요. C는 넘어가고 1324번까지 문제 뭐 확실하게 풀어주세요. 어디까지? 1324번. 오케이? 자, 5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그 약속대로